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의 경기. 토트넘은 맨시티전 승리 이후 확실히 기세가 좋아 보였고 아스톤빌라는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복귀전 바로 가시죠. 레골.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복귀했고 사르가 선발 출전하면서 메디슨이 벤치에서 출발. 반더벤의 공백은 드라구신이 메꿨습니다. 아스톤빌라는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빡빡한 챔스 일정 때문인지 수비적인 선택을 하더라고요. 가지런히 촘촘하게 두 줄로 좁혀서면서 중앙 공간을 틀어막는 수비 전술. 그러면서 전방에는 역습을 위해 로저스와 와킨스 투톱 배치. 반면에 토트넘은 요즘 잘 먹히는 강력한 전방 압박 전술.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너무 좋은데 시즌 내내 할 수 있는 건지가 좀 의문인데, 물론 한껏 라인을 끌어올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 전방 압박은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선택이긴 합니다. 전방 압박이 약해지면 그만큼 뒤쪽에서 힘들어지니까. 31분 빌라의 선제 득점 장면, 또 세트피스 실점입니다. 이게 참 개선이 안 되네요. 특히 이번 시즌에는 세트피스 수비 방식을 맨투맨 수비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래도 안 돼요. 운도 없는 게 앞에서 포로머리 스치고 벤탄쿠르 맞고 비카리오가 맞고 이게 로저스 앞에 떨어지면서 실점이라고 처음에는 운이 좀 나빴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이 올라오기 전 상황을 보면 로저스를 마킹하는 선수가 없어요. 로저스가 왜 자유롭게 비카리오를 방해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토트넘이 세트피스 수비를 못한 장면입니다. 이번 실점으로 토트넘은 최근 2시즌 동안 세트피스 실점 순위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반전은 토트넘이 점유율은 가져갔지만 실리적인 부분은 빌라가 다 챙겨갔죠. 토트넘은 빅찬스도 없었고 반면 빌라는 무려 3개. 슈팅 숫자는 비슷했지만 토트넘은 유효 슈팅이 없었고요. 48분 토트넘의 동점골. 손흥민 선수의 도움 장면이기도 한데, 손흥민 선수가 캐시와 1대1 하는 상황에서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주는 우도기. 그러자 맥긴이 수비에 가담하면서 캐시한테 우도기를 막으라고 합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마크맨을 스위칭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에 캐시와 손흥민 선수 간격이 살짝 벌어지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덕배급 택배 크로스. 솔랑케도 그렇고 존슨도 그렇고 니어포스트 조금 비워두고 모두 팝포스트로만 움직이는 걸 보면 철저하게 약속된 공격 패턴인 것 같습니다. 에밀리아노는 니어포스트 쪽에 있느라 나올 수도 없었고 골키퍼와 수비 사이로 가까운 위치에 딱. 그리고 55분에 손흥민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도움도 기록하고 동점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 이른 교체에 좀 아쉬웠던 것 같고, 반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애초에 그 정도 시간만 뛰게 할 생각이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폼이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쉬울 수 있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기사에서 봤는데 페이커를 비롯해 T1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 초대로 경기를 직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수 보호를 위한 결정을 한 것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성격상 지고 있든 골을 넣었든 뭐하든 자신이 생각한 시간대에 무조건 교체했을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나간 이후 에메리 감독은 로저스를 빼고 듀란을 넣으면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완전 패착이 됐죠. 중간에서 링크업을 해주던 로저스가 빠지면서 빌라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74분 토트넘의 두 번째 골. 솔직히 토트넘이 이렇게 중앙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에 좀 놀랐어요. 존슨 발밑으로 볼이 들어가자 디뉴와 토레스가 끌려나갔고, 그 사이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는 솔랑케에게 스루볼을 넣어주는 쿨루셉스키. 좁은 공간을 허무는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솔랑케의 칩샷 마무리도 좋았고요. 78분 토트넘의 세 번째 골. 이게 좀 컸는데 빌드업 상황에서 토레스의 패스를 사르가 끊어내면서 시작이 됐고, 이후 쇼카운터 상황에서 히샬리송의 컷백을 또다시 솔랑케가 마무리. 근데 이 과정에서 히샬리송이 스프린트를 끊다가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이제 복귀해서 폼을 올리는 중인데 히샬리송이 또 부상이라니. 팬들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요. 토트넘의 시즌은 이제부터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반더벤을 잃었고 이번 경기에서는 히샬리송과 로메로를 잃었고 주전 센터백들이 다 이탈해버린 상황. 물론 로메로의 부상 정도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다음 경기 출전 여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꽤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토트넘의 네 번째 골. 교체로 들어 메디슨의 프리킥 골인데 처음에는 기습적인 프리킥 골인가 싶었는데 에밀리아노가 잔발까지 구른 걸 보면 타이밍을 뺏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에밀리아노 위치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너무 파포스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싶은데 물론
메디슨이 잘 찬 게 가장 큽니다. 이렇게 4대1로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 상대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빌라가 후반에 와르르 무너진 게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8일 금요일 오전 2시 45분 갈라타사라이 원정입니다. 참고로 갈라타사라이에 토트넘 출신 산체스도 있고 공격은 이카르디, 오시멘, 지에흐 등등 토트넘이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